여름이 되면 홍수가 돼서 갑자기 개울이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휩쓸려서 급류에 휩쓸려 죽는데, 그때도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7배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7배를 많이 죽을까요? 이유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위험을 과소평가한대요, 남자.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대요. 세 번째가 가장 슬픈 이유예요. 중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하다, 목 여기까지 찼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수 있어 이러다가 죽어버려서 7배로 여자보다 많이 죽는다라는 그런 해외 토픽을 보면서 좀 씁쓸한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저자 이소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주로 드는 의문은, 남자들은 왜 여자보다 7년 일찍 죽을까 하는 게 의문이 좀 들어요. 의문이 좀 들어서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주변을 관찰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 평균 연령, 수명, 그것이 81세예요. 81세가 되면 남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여성분들은 88세거든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7살 정도 인터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근데 한국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이 이제 용산이라서 용산 가족공원에 가가지고 그 이유 하나를 찾아냈어요. 모든 남자가 그렇고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닌데, 이 여자분들은 혼자 오는 경우보다는 2분씩 이렇게 같이 옵니다. 같이 와가지고 2분씩 걸어가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근데 남자들은 주로 혼자 오고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남자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올림픽 나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미간이 확 진지하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들고 가요. 근데 휴대폰에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미래의 정치는 이러면서 정치 얘기가 크게 들려요. 여자분들 오늘 오신 2분은 뭐냐면, 어머, 오이 열린 거 봐. 세상에, 호박 좀 봐. 이야, 저 같이 보여? 이러면서 황토길이고 나발이고 걸어가는지 놀러 온 것인지 그렇게 천천히 깔깔깔깔 거리면서 걸어 다닌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를 나누면 좀 오래 살 수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쫙쫙 가면 이게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한번 해외 토픽을 봤는데, 여름이 되면 홍수가 돼서 갑자기 개울이 불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휩쓸려서 급류에 휩쓸려 죽는데, 그때도 해외 토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7배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높이 생각하면 여자가 7배 많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휩쓸려가면 빠져나올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7배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남자들이 왜 7배를 많이 죽을까요? 이유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위험을 과소평가한대요, 남자. 아, 괜찮아,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대요. 나 갈 수 있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3번째가 가장 슬픈 이유예요. 중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하다, 목 여기까지 찼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수 있어 이러다가 죽어버려서, 그래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배로 여자보다 많이 죽는다라는 그런 해외 토픽을 보면서 좀 씁쓸한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뭔가 혼자서 잘 살려면 역설적으로 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 가진 것 중에 일부에 속하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조그만 암자 사찰에 5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 귀에 유난히 남아있는 이야기가, 거사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 진리가 이만하다면 실제 진리는 이만하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스님들한테 그 얘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저는 어쩌면 나는 교수고 박사고 저자고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아는 게 이만큼인데 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스님들 말씀 덕분에 늘 진리의 먼지 하나 정도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 혼자서 호기심 천국이 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싶다. 옛날에 원주민한테 백인들이 인디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그러면서 이만한 거를 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재밌게 살려면 나의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대자유, 대재미가 온다는 것인데요. 제가 상담하다가 한 70대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닭을 5마리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닭을 5마리 키우면서 그 닭들이 알을 낳으면 저한테도 교수님도 오시면 하나 나눠주고 싶다. 그것이 미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닭 전문가예요. 닭에 대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계란의 종류, 세계 닭의 종류 뭐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닭이 한 5마리 있을 때 사회성이 가장 아름답게 되고 그 속에서 알도 건강한 걸 낳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서 나는 시골에 가서 닭 5마리를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주고 이 닭들과 함께 사는 삶이 내 꿈이다. 그걸 보게 되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지루한 노년을 꿈꿉니다. 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자식한테는 이래야 되고 전국 어디를 다녀도 70된 사람은 똑같은 소리만 어디서나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얼굴로 살려고 한다. 그것이 내 삶을 굉장히 지루하고 길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책에도 이런 사례를 썼습니다만 저 해남 땅끝마을로 갔더니 조그마한 섬에 스님이 15년째인가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돗개 한 마리하고 살고 있는데 스님의 표정이 햇살처럼 너무 밝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옵니까? 1년에 서너 번 찾아옵니다. 그러면 1년에 만나봤자 10몇 명 만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철저히 고독하게 혼자 조그만한 섬에 암자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 표정이 왜 이렇게 밝은가 하고 그 스님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규칙적으로 예불을 드리고 마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유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부자유가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내가 그 선방의 열쇠를 바깥으로 던지고 안에 갇혀 있지만 대자유를 느끼지만 남이 가둬놓은 감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부자유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얼굴로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하면 그 부자유가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규칙과 일상이 된다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저는 그 스님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혼자라서 외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혼자일 수 없어서 외로운 것이다. 그래서 혼자일 수 있다면 그것은 외로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을 제 가슴에 늘 장착하고 삽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업할 때도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없어요. 학생들한테 기말고사가 될 때 당신이 문제를 내고 당신이 답을 쓰시오라고 문제를 내고 만약에 뭐 프로이드니 융이니 학자들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내가 전부 C학점을 준다. 자기의 의견을 내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제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자기 이론으로 척척 상담 이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척척 상담 이론이 뭐냐? 이 제자는 노자와 장자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노자 장자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모으면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니까 우리가 겪은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척하지 않으면 모든 DL들이 척척 이루어진다 해서 척척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척척 상담 이론을 매주마다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이드도 알아야 되고 융도 알아야 되고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뭐고 진짜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 얘기를 암기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대 하는 것은 겉발림식 공부, 나의 공부가 아니라 남의 공부를 그냥 암기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척척 상담 이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는 남의 이론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남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살려고, 나답게 살려고 내가 마음을 낼 때 노후는 이미 재미로 보장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도자 중에 수도자님 한 분이 답안지에 이렇게 쓴 게 있었어요. 나는 에스프레소보다 나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특히 에스프레소라는 녀석을 좋아한다. 이 녀석이 재미있다. 우유랑 섞으면 카페 모카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섞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알코올을 섞으면 칵테일이 된다.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가장 맞는 맛을 낸다. 나는 수도자로 살면서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살찐 사람, 마른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들에 맞는 맛과 향을 내는 수도자로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에스프레소에게 그만 부끄러워진다. 나는 오늘도 에스프레소에게 묻는다. 나는 에스프레소보다 나은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것을 꺼내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빛나게 자기답게 사는 것, 자기다운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매일 수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궁금해할 것, 세상에 궁금해할 것, 그러면서 나만의 질문을 던질 것, 이 속에 우리가 세상을, 노후를 보다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나답게 살자, 나스럽게 살자, 이 말씀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